안녕하세요. 김프로TV의 주인장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은 직원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퇴직금, 근로자들은 미래의 퇴직금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급여는 아니지만 지금 직장인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그리고 퇴직금 제도, 이 중에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2012년 7월 26일부터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 제도와도 병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퇴직급여 제도에서 예외가 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우리가 흔히 1년 지나야 퇴직금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일주의 소정 근로기간이 15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들은 퇴직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퇴직금 제도가 있는데 퇴직연금 제도가 왜 도입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을 기준으로 30일 분의 평균 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돈이죠. 그러나 회사가 파산하면 지급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근로자는 퇴직금을 못 받는 사례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가 생겼고요.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용자가 회사 내가 아니라 회사 밖에 사회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어려워져도 혹은 파산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보존되는 것이지요. 자, 말씀드린 데서 나왔죠? 퇴직연금의 장점. 사용자가 어려워져도 혹은 기업이 파산해도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운영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으로 노후 자금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겁니다. 확정급여형, 즉 우리가 DB형이라고 하는 거고, 확정기여형, DC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R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IRP는 퇴직급여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종류에는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확정급여형은 말 그대로 확정급여, 급여가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퇴직할 때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거죠. 납입 의무자와 적립금 운용 주체는 사용자입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금액은 확정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중도인출 안 되고요. DB형에 적합한 기업이나 근로자는 파산 위험이 적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기업에 보다 더 적합할 것입니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 퇴직 시에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결정됩니다. 즉, 재직 중에는 나의 퇴직금을 예측할 수가 없고 사용자가 즉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에 따라 그 부담금을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운용 수익이 높아진다면 퇴직급여가 좀 커질 것이고, 운용 수익률이 적다면 퇴직급여도 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는 변동이 될 것이고요. 세액공제 혜택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그 부담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추가로 가입자가 납입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중도인출 부분적으로 가능하고요. DC형이 유리한 기업들은 연봉제 도입 기업, 혹은 안정성이 좀 떨어진 기업, 그리고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들은 DC형을 선택하시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즉 IRP는 납입 의무자가 DC형, DB형은 전부 사용자인데 IRP는 근로자입니다. 이 부분 명심해둬야 됩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에 포함되지만 IRP는
본인의 돈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 퇴직급여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만 퇴직연금에 포함되는 제도입니다. 대체로 IRP에 적합한 기업이나 근로자는 다소 소규모 기업, 그리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 그리고 DB형, DC형 가입 근로자, 이런 분들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2023년 말 기준으로 18년부터 보면 18년에는 12.8%, 19년에는 16.4%, 그리고 15.4%, 15.7%, 13.6%, 13.8%, 즉 12%에서 16%까지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 유형별 적립금 현황을 보죠. DB형이 53.7%입니다. 절반 이상이 DB형이죠. 보다 안정적이고 퇴직급여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DB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음 DC형이 26%, IRP가 19%입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382조 원인데 2024년 기준으로는 400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10년 뒤에 2035년이나 2037년경에는 퇴직연금 규모가 1000조에 이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이 근로자들의 매우 중요한 노후 자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IRP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IRP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서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 즉 가입자가 납입한 겁니다. 사용자가 납입한 게 아니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혹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 사용자가 납입했다는 것은 DB형이나 DC형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로 납입한 것을 실제 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IRP 계좌로 이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입자가 납입한 것은 이것은 가입자가 임의로 별도로 IRP 계좌에 납입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용자와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영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이다. 그리고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았다. 급여란 것은 내가 나중에 퇴직급여를 얼마를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다음에 부담금의 수준이란 건 내가 납입하는 돈, 우리가 퇴직급여라고 하면은 1년에 31분,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어 있죠. 하지만 IRP는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후에 퇴직급여로 받을 급여, 그리고 내가 납입하는 부담금, 이 부분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퇴직연금 제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입을 할까요? 퇴직금을 일시로 받아서 IRP 계좌로 이전시키는 사람, 그분들은 DB형, DC형 제도 가입자들이죠. 그리고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이나 혹은 군인연금, 이러한 직역연금 가입자도 IRP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제도가 없는 자영업자, 퇴직급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은 근로자들, 즉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일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즉 이것은 뭐냐면은 자영업자와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 주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은 사실은 퇴직급여란 부분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도 IRP란 제도를 통해서 퇴직금 형태로서의 보장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간단하게 IRP 개요를 한번 살펴보죠. 모 근로자가 A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금을 받고 B기업으로 이직을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받죠. A기업에서 수령한 퇴직급여를 IRP 계좌로 집어넣습니다. IRP 계좌로. 그리고 B기업에서 수령한 퇴직금도 역시 IRP 계좌로 넣고요. C기업에서 수령한 퇴직급여도 IRP 계좌에 넣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면 개인의 IRP 운영 손익, 그리고 A기업, B기업, C기업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합쳐서 연금이나 혹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회사를 이직하면서 발생한 퇴직급여를 손상 없이, 손실 없이 그대로 IRP 계좌로 집어넣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직이 발생할 때 역시 퇴직급여를 손실 없이 IRP 계좌로 넣어서 그래서 퇴직금을 가지고 나중에 노후생활까지 갈 수 있는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IRP에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납입 한도와 세액 공제율을 보겠습니다. IRP는 연간 1,800만 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입금액의 일정 부분은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IRP 계좌에서는 연말에 자금이 몰리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액공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볼게요. IRP 단독으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지만 연금저축과 그리고 퇴직연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액공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가입할 경우는 600만원, 그리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퇴직연금이라면 DC형의 개인이 내는 추가분담금, 그리고 IRP의 개인이 내는 추가분담금, 이 부분을 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만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600만원이고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900만원 것입니다. 이것을 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12%와 15%가량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분은 15%의 세액공제율을 받습니다. 다음에 종합소득이 4,500만원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5,5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조금 낮은 12%의 세액공제율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연봉이 5천만원이에요. 한 10% 세금 낸다 가정하시죠. 500만원. 여기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나입한 금액이 합이 900만원. 900만원이 세액공제 대상 한도죠. 그러면 900만원에 15%, 5,500만원 이하니까 15%죠. 그래서 900만원에 15%, 135만원이죠. 그럼 아까 소득세를, 납부할 소득세를 500만원이라 했는데 135만원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365만원의 소득세를 내면 된다는 거죠. 15% 세액공제를 받아서 135만원이 절세된 것이죠. 그러면 이 135만원, 절세된 135만원은 결국은 15%의 수익률 효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IRP는 노후 대비 그리고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IRP에 모인 돈을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운용 주체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가입자 본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DC형과 동일하고요. 운용 방법은 가장 안전한 예적금, 국채, 이런 자산부터 주식형 펀드 등의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위험자산은 주식, 파생상품, 고위험 채권, 대체투자상품 등이 있는데 문제는 운용 제한이 있어서 위험자산에는 70% 이내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안정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과도한 위험을 방지하고 노후자금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죠. IRP에 많은 돈이 쌓였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IRP에 중도인출 요건이 있는데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거,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중도인출하지 않고 이 돈을 쌓고 또 쌓아서 노후까지 가져가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생애에서 긴급자금 필요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중도인출할 경우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한 경우 병원비가 크게 들겠죠. 그래서 의료비 목적으로 IRP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IRP에서도 중도인출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IRP 계좌에 자금을 납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령할까요? 핵심은 55세입니다.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연금 지급 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거죠. 정부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권장하고 있으며 이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IRP에 모인 퇴직급여가 어떤 방법으로 수령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령하는 방법은 연금과 일시금인데 연금으로 받는 비중이 10%에 불과합니다. 거의 90%는 일시금으로 수령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금액의 측면에서는 49.7%, 거의 50%가 연금으로 수령해 간다는 것이죠. 당연히 일시금도 50% 정도고요.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이 7조 7천억 원입니다.
물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도 7조 8천억이고요.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할까요? 뒤에 나오겠지만 금액이 적은 계좌의 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대체로 일시금으로 찾아가는 경향들이 많고요. 금액이 크고 연금으로 받았을 때 의미 있는 금액이 나올 경우에는 연금으로 받아가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연금으로 받을 것이냐 일시금으로 받을 것이냐, 이것은 55세 이후에 선택할 것이고요. 연금은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5년 이상을 연금으로 받아야 됩니다.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세제 혜택을 볼게요.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됩니다.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연금을 받으면서 내야 될 퇴직소득세는 상당히 절감됩니다. 당연히 세금 부담이 감소할 것이고요. 연금 수령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좌 수에서는 10%이고 금액에서는 49.7%, 소액 계좌에서는 일시금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죠. 향후에 정부 정책은 중도 인출을 제한하고 노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금 수령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제 혜택도 강화시킬 것이고요. 자, 결론적으로 IRP는 노후 대비의 핵심 수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는 납입금의 투자 수익과 세액공제로 절세를 누리고, 다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함으로써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연금에 대한 저율과세로 세금 부담을 낮추며 연금 수령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IRP 중심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금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는지, 그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김프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